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에 나온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한 소개는 1880년 12월 8일 출생하셨고 1936년 2월 20일 돌아가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자다. 본가는 고령, 후는 단재, 일편단생, 단생 이렇게 썼고, 자, 구한말부터 언론 계몽운동을 하다가 만명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으나 백범김구와 공산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임정을 탈퇴했고 국민대표자회의 소집과 무정부주의 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했으며 사서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 1930년 2월 21일 만주국 리순 감옥소에서 뇌졸중과 동상, 영양실조 및 고문후유증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순국하였다. 자, 생애는 충청도 대덕군 정생면에서 태어나셨는데 현재는 대전시 중구 원암동으로 되어 있네요. 신강식과 밀양박사에서 둘째 아들로 출생했고 충청도 공주에서 잠깐 이야기를 보냈는데 세조 때 재상 범용 신숙주의 18대 손이었는데 몰락해서 간접을 하지 못하고 가게는 이제 몰락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첨지중추 부사에 올라서 첨 관직에 나갔으나 형도 진사에 합격했고 그러나 이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항했다. 그 아버지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채 38세에 사망했다. 자, 8살 때 아버지가 여의고 할아버지 신성호를 따라 족형인 충청북도 청원군에 이제 옮겨서 살았고 할아버지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9살에 자치동감을 배우고 14세에 사사상경 모두 맞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삼국지연의와 수호전을 애독하고 한시를 읊을 정도로 함무실력이 높아졌다. 16살에 결혼했고 어린 아들이 죽자 사실상 이혼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균관에서 수학하게 되는데 할아버지 신성호는 손자 신채호의 영특함을 보고 근처 읍내의 서당으로 보내다가 자신의 친구이자 먼 친척이며 구한말 관료였던 신기선에게 신채호를 소개해 주었고 신채호는 신기선의 서재에서 많은 서적을 읽으며 개화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1898년 19살에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방했으며 독립협회 활동을 하여 투옥을 당하기도 하는 등 이무렵부터 애국 개몽 활동을 시작하였다. 1904년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성토하는 성토문이 성균관 유생들에 의해 작성되자 이에 연명하기도 했다. 애국 개몽운동 언론활동은 1905년 신채호는 성균관 박사에 임명되었으나 다음날 사직하고 단발을 결행한 뒤 낙향하여 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장지연이 신채호를 발견하고 황성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시 상경하였다. 11월 20일 장지연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시리아 방성대국을 발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철은 시리아 방성대국의 집회를 도왔으며 장지연이 투옥되자 그를 대신해서 황성신문을 이끌었다. 자, 이어서 황성신문이 폐간되자 박은식의 도움으로 대대를 운영하던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소명되었다.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보에서 논설을 게재했고 이태리 건국 삼걸전 같은 전기를 출판했다. 또 특히 신채호가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서술한 최초의 한국 고대서로 평가받는 독사신론을 1908년 그의 나이 불과 29살에 발표한 것은 이런 활발한 저술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기후흥학회, 가정잡지, 대한협회 월보 등 기관은 등 활발하게 언론 활동을 하였다. 1907년에는 안창호가 주도하여 비밀에 결성한 신민에 가입하여 신민의 추진문을 작성했으며 국채보상운동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국권의 피탈이 확실시되자 신채호는 애국지사들과 함께
협회하여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 들렀다가 중국 안동을 거쳐 칭다오에 도착했다. 칭다오에서 앙창호, 이갑덕, 신민의 간부들과 독립군 기지 창건 문제를 논의하며 하여 만주 밀사년에 신안민촌을 만들어 독립군 기지로 활용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9월 러시아 제국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신안촌이 형성되는데 참여했으며 연해주에서 발간된 한글 신문인 해조신문의 발행에도 참여했다. 1911년 12월 권업회라는 교민단체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했으며 1912년에는 광복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1913년 권업신문이 제정난을 어려지자 신규식의 초청으로 상해로 떠난다. 상해에서 1년간 머무르며 김규식의 영어를 배웠다. 자, 언론 활동이에요. 1914년 윤세봉의 초청으로 서간도 환인현 홍도전에 머물며 동창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쳤는데 이때 국사교재로 조선사를 집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서간도 일대의 고구려 고정을 답사하였다. 자, 1915년에는 이회영의 권고로 북경을 옮겨 1919년까지 4년간 체류했다. 북경에서 체류하면서 중화부와 북경 일부에 글을 기고하여 생계를 꾸렸다. 그러면서 조선사 통론, 조선삼원화편, 사상변천편, 강역고, 인물고 등을 집필하였다. 또한 김규식과 함께 신한청년단을 조직하고 박다란을 설립하며 한인청년대 단결과 교육에 힘썼다. 임시정부 참여 1919년 2월에 일명 무호독립선언서에 서명했으며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가서 29인 모임에 참석하여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회의인 임시의정원을 4월 11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과거 위임통치청원 전력을 지적하며 그를 반대하였고 8월에 시작한 6회 의정회의에서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자 신채원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라고 크게 성토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결별하였다. 이어서 그는 신대한이라는 주간신문을 창하여 임시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는데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과 독립운동의 외교우선은 노선의 전투성에 미흡 임시정부의 무능과 파쟁, 여운형의 도일 등이 비판의 이유가 되었다. 자,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을 정면 반박하였고 조선 초대 통독 데러치 마사타케의 부흥과 함께 조선인 살상과 경제 침탈을 비판했다. 이 시기에 신채원은 이승만에게 위임통치 청원을 취하라는 편지를 2번이나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1920년 신대한이 반응이 중단되자 북경으로 가서 제2포합단의 조직에 참여했고 이때 이회영의 부인 이윤숙의 중매로 유학 중이던 28세의 박자혜와 결혼했다. 박자혜와 3년간 생활했는데 1920년 생활고 때문에 아들 신수범과 함께 귀국시켜만 했다. 1921년 1월 북경에서 독립운동 잡지 월간 천고를 창간하였고 김정목 등과 함께 통일 책진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북경에서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하여 단장이 되었다. 1912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한 무역회사인 동제사에도 참여하여 한국의 독립운동단체를 조직 후원하였다. 자, 임정탈퇴와 무장독립운동 가담 5월 10일 이혜영, 박용만과 함께 12개 무장항쟁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군사통일준비원을 열고 만주 시베리아에서의 무장독립전쟁을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통일사령부를 임시정부정 군무부 산하에 설치할 것인지 여부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회의에서 이승만의 노선에 반대해 이승만과 격렬히 싸우고 법정투쟁까지 벌인 하와이 대표단의 박용만은 이승만의 미국 위임통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그래서 이승만의 위임통치안이 실적인 독립운동 대표들인 무장단체 앞에서 하와이에서 이승만과 함께 활동하던 박용만에 의해 폭로되자 대표단 전원은 이승만을 불신하게 되어 이승만이 사찰하지 않은 상해 임시정부 자체를 만장일치로 불신임하였다. 임시정부 당국에서 군사통일의 이름으로 임시정부의 의정원을 불신하고 무효를 선언하고 이를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군사통일준비원회는 신채호를 주관을 하여 대독이라는 주간지를 발행했다. 자, 안창화식 김규식은 국민대표회의 소집안을 받아들였으며 1922년 임시정부의 쇄신을 위하여 국민대표안이 4월에 가결됐는데 신채호는 국민대표회 개최를 적극 지지하였고 가족들을 떠나보낸 그런 상하에 와서 의열단 선언 즉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고 국민대표에서도 참석하였다. 1923년 1월 70개의 독립단체의 대표
123명이 국민대표를 가졌는데 이때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신체는 창조파의 주동자로서 민주주의 폭력혁명을 통해 독립을 쟁취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표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 1924년 6월 7일 새헌법을 제정하고 창조파의 임시정부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소련 정부의 반일 활동 금지에 따라 활동이 중지되었고 신체는 자유시 참변과 소련이 창조파 임시정부를 불인정하자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였다. 1924년 창조파 임시정부가 러시아에서 해체되자 신채호는 시리가 좌절에 빠져 무정부의지와 불교관심을 더 깊이 보이게 되었고 북경의 순치문 안에 있는 석등함에서 출가하여 1924년 3월 북경교회의 관음사에서 60일간의 계를 마치고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다. 1925년까지 6개월간 유마경, 능엄경을 연구하였고 마명의 대승기신론을 깊이 연구하였다. 이후 국사연구의 뜻을 더 깊게 두고 연구에 전념하였다. 자, 이제 국사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는 국사연구를 위해 북경 중법대학 교장이자 중국 국민당 원로가 되는 이석증에게 대학 도서관 열람의 편의를 부탁하여 사고전서 등에 출입하며 중국 역사의 서적을 읽고 본격적으로 국사연구를 시작하였다. 1920년 중국 역사연구법을 쓴 양계초 선생의 역사연구 방법에 영향을 받아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였다. 1924년 1월 동아일보에 조선 고대의 문자와 시계 변천을 게재하였고 1924년 10월부터 1925년 3월까지 상고사, 이두문 명사해석법, 삼국사기정 동사양자, 사만고증, 삼국지 동의열전교정, 평양패수고, 전후사만고,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사건 등의 글을 발표했다. 이 논문들은 1930년대 조선서 연구초라는 책으로 묶여졌다. 또한 1925년 시대를 부를 수한 차대왕 고려와 신라의 건국 연대에 대하여 투과했다. 자, 생애 후반은 무정부주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신천은 23년 이후에 이회영과 유자명 그리고 중국인 이석정 교수와 교류하며 무정부주의 사상을 갖게 되었다. 1924년 의열단장 김원봉이 신철을 만나기 위해 북경을 방문하고 만나서 의열단의 정신을 문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신철은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상하이로 와서 폭탄 만드는 시설을 살펴보고 약 한 달 동안 여관방에 앉아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의열단 선언, 즉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했다. 1917년 중국 텐진에서 무정부 동맹 동방연맹이 조직되었는데 신채호는 이필헌과 함께 조선 대표로 참가했다. 같은 해 본국에서 자원합작을 위한 신간회가 조직되자 홍명희와 안정의 건열에 이에도 참여했다. 이 무렵 무정부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대흑호의 일석담, 용과 용의 대격전 등의 글을 남겼다. 1928년 4월 그는 북경에서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북경회의를 조직하였고 이 회의에서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의 선전기관을 설립하고 일제의 관공서를 폭파하기 위하여 폭탄 제조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5월 8일 잡지 일행을 위한 자금을 위한 위조화폐를 가지러 5월 8일 타이완의 기릉항에 상륙하다가 체포되어 7개월간 구금되었으며 재판에서는 나라를 찾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은 모두 정당한 것이니 사기가 아니며 민족을 위하여 도둑질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 옥고와 최호 그는 1929년 5월 신천은 조선 총독부 경찰에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과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10년형의 연도를 받고 만주국 펑텐성 다렌부 르슨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라오닝성 다렌시 르슨코우구에 있는 여순 감옥이죠. 네. 이제 수감되었다. 1935년 그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형무소 당국은 보호자가 있으면 출감시키겠다 했으나 그의 보호증인의 친일파는 이유로 신철은 가석방을 거절하였다. 1936년 2월 18일 감옥 독방에서 뇌일열로 쓰러졌으나 방치되었고 사흘인 2월 20일 감방에서 혼자 있을 때 사망하였다. 뇌일열, 동상영양실조, 고문 후유증 등의 합병증이었다. 향년 57세였다. 사회에서 신채호나 유족들은 1919년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한 청원한 일을 놓고 이승만을 매국노라며 격한 반발했다. 신채호와 아들 신수범은 일제강점기 때 은행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광복 후에는 직업을 잃었다. 신채호가 임시정부 초기 이승만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것을 세간에 알고 있었기에 신수범은 자유당 정권하에서 신변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한다.
죽을 것보다 몇 번 더 웃겼다고 한다. 신수범은 농마지 부두 노동자 등 떠들어 살아했다. 신수범은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으로 하얀 이후에나 은행에 다시 취업할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62년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후에 건국공농련 대연장을 추진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독립운동을 하고 특별히 역사를 하고 한국의 역사를 정리한 훌륭한 사학자인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